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1년 중에 한두 달씩 막 하와이, 발리 같은 곳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아니면 초중고 대학 나온 다음에 겨우겨우 취직해서 각종 대출금 갚으면서 40년 동안 근근히 살다가 60세에 은퇴하는 삶은 어떠신가요? 40년 동안 쭉 일하다가 60세 이후에나 시간적 여유를 얻는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젊을 때 1년에 한 달, 두 달씩 휴가를 즐기는 삶을 원하시나요? 많은 돈을 벌면서 시간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는 롭 무어의 이것,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건물주 되고 싶으시잖아요. 일은 안 하고 싶고 돈은 많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레버리지를 익히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소망하는 돈 많고 시간도 많은 그런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허상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듣고 자라셨나요? 열심히 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약해지면 안 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런 말 듣고 자라진 않으셨나요? 성공하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비례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아닙니다. 지식과 전략이 소득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아직도 산업사회의 미신대로 사실 건가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에 치이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우리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해서 돈과 시간을 모두 챙기실 건가요? 후자의 삶을 원하신다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헛된 믿음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버려야 할 두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워라밸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 5일 일하면서 주말 이틀 동안 자유를 얻는 게 워라밸인가요? 이건 밸런스 붕괴입니다. 내 삶에서 워크가 주인인 삶인 거죠.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83세입니다. 인생을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구분해 볼게요. 청소년기에는 공부도 해야지, 부모님 눈칫밥에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죠. 정말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시기는 청소년기 그리고 노년기인 겁니다. 이게 63년이죠. 20년을 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느라 청년기를 거의 모두 보내버립니다. 시간적 자유는 노년기에나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워라밸일까요? 제일 힘차고 활동적인 청년기에 직장에 구속된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워라밸이 아닌 거죠. 레버리지 전략을 쓰면 일과 삶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나를 위한 활동,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두 달의 짧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고요. 그럼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레버리지는 뭘까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편하자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핵심 목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써서 나의 핵심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소규모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물건을 매입해 와서 포장한 뒤에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장인 내가 물건을 직접 포장하는 게 매출이 잘 나을까요? 아니면 포장은 직원한테 맡기고 나는 잘 팔릴 물건을 분석하고 테스트해보는 게 매출이 더 잘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처음에는 전자가 인건비를 줄이니까 이익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잘 팔릴 물건을 분석하고 테스트하는 게 더 좋겠죠. 이때 물건 포장 가치, 낮은 가치를 내는 작업은 직원을 고용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가치가 더 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시급을 계산해야 됩니다. 내 월급을 내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합니다. 내 소득이 300만 원이고 초과 근무 없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내 시급은 18,000원이겠죠?
일과 시간에 단순 자료조사 같은 일을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자료조사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54,000원입니다. 이걸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알바를 고용해서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한다면 고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주력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일보다 가치가 낮은 일은 모두 남에게 위임하고 나는 가치가 높은 일만을 골라서 하면서 생산성하고 소득을 높이고 여기서 나아가서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레버리지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걸 따져서 수익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내 일의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 되고 나는 많은 자유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위한 사소하지만 위대한 팁들. 첫 번째, 비전을 설정하라.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 들어보셨나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갔습니다. 여기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 구금된 3년 동안 부모와 아내, 자식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프랭클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는데요. 이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해준 건 삶의 의미였다고 말합니다.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살아있게 한 겁니다. 프랭클처럼 우리도 삶의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소중히 여기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려면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이 뚜렷할수록 레버리지 전략을 더 절실히 실천할 수 있겠죠. 둘째, 20%만 해라.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파레토라고 이름 지어진 법칙입니다. 어떤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법칙인데요. 내가 한 일 중에서 20%의 일로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일과 중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파일이 잘못되거나 컴퓨터 오류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회의가 잡힌다거나 회사 동료와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스탑워치로 측정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20%만이 가치가 높은 일이고 나머지 80%는 가치가 적거나 낭비되는 시간인 거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레버리지해서 남에게 위임하고 또는 제거하고 나는 가치 있는 20%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80%를 모두 레버리지하고 생산성이 높은 20%의 일을 하루에 3번, 4번씩 할 수 있다면 생산성과 효율이 2배, 3배, 4배 향상될 겁니다. 셋째, 작업 전환 없이 집중하라. 운동할 때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집중에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뇌가 높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작업을 하다가 B 작업을 하려면 또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A 작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다시 한번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레버리지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어도 한 가지 일에 30분에서 90분 동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넷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성공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자자라고 합시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려면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법무사, 인테리어 업자 등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처리하다 보면 정작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생산성이 확 떨어지겠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내 목표를 성취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를 레버리지해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거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레버리지가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친숙한 말들 있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신화가 허상이라는 사실. 워라밸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레버리지를 위한 4가지 팁들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론 무어가 쓴 레버리지란 책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